정림중 3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보고하는 글쓰기 첫 시간입니다. 교과서 89쪽 생각과 발견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과학 수행 평가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바다는 인터넷으로 참고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러다 한 실험 영상을 발견했는데 우와, 내가 하려던 실험에 관한 영상이잖아. 실험하지 말고 이 내용 그대로 써야지. 실험 결과가 없네. 그럼 실험 결과는 내가 창작해서 써야겠다. 자, 바다의 글쓰기 태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대로 베꼈었어요. 또 실험하지 않고 실험한 것처럼 실험 결과를 창작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나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하는데요. 바다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보고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보고서 쓰기 할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종류, 보고서를 쓰는 과정, 보고서에 들어가 할 요소 등 보고서에 대해서 찬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 보고하는 글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조사, 관찰,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고하는 글은 조사, 관찰, 실험을 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보고서 수행평가나 과제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과학 시간의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끓는 점 측정 같은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의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에요.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짧고 굵게 써야지 길고 장황하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서는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문학,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참신한 표현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전달이 잘 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조사나 관찰 실험의 결과, 절차가 잘 드러나야겠죠. 자, 또한 세 번째 문장.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자료나 글을 쓸 때는 출처를 밝히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합니다. 출처라는 건 이 글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원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이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저작권이죠.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지켜야 할 윤리를 쓰기 윤리라고 하는데 이 쓰기 윤리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자, 아래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 볼게요. 보고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기 및 목적. 이 글을 왜 썼느냐? 뭘 보고하려고 하느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간과 대상 및 방법은 실험 관찰 조사의 기간, 대상,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 글의 실험 관찰 조사의 내용이 되고 그 결과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참고자료 및 출처가 나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자료 및 출처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글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하는 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자, 보고서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먼저 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이런 조사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신문,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게 이 조사 보고서예요. 자, 교과서에는 조사 대상의 현황이나 실태를 정리하거나 현장을 방문 답사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기간과 대상 및 방법, 그리고 조사 내용과 결과 등을 제시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교과서의 예시를 봅시다. 우리 지역 축제 조사 보고서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고 각각 어떤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글이겠죠. 방금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대로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기간과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실험 보고서입니다. 실험으로 얻은 정보와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실험 보고서에는 실험의 목적, 실험 방법과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 등을 제시합니다. 이 친구가 물속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해 보자는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실험 보고서입니다. 자, 실험 보고서의 예시입니다. 실험 목적, 실험 방법과 과정, 실험 결과가 잘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게 실험 보고서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찰 보고서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관찰 보고서에는 관찰의 목적, 관찰 방법과 과정, 그리고 관찰 결과 등을 제시합니다. 자, 예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찰 목적, 관찰 방법과 과정, 관찰 결과가 잘 나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썼는지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92쪽을 봅시다. 지금부터 보고서 쓰기의 과정을 시작부터 쭉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 정하기입니다. 수진의 모듬은 최근 신문에서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이 어떤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모둠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보고서의 주제를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신문 기사 봤어? 청소년 시설에서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한대. 우리 시에도 청소년 시설이 있잖아. 우리 시 서부 지역에는 청소년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부 지역은 훨씬 적어. 문제 파악했죠? 맞아. 나는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자주 가는데 늘 이용자가 많아서 이용하기가 어려웠어. 공감하고요. 그럼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조사해보자. 우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점을 시청에 건의할 수 있을 거야. 자,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이 나왔네요. 자, 방금 대화를 바탕으로 수진의 모둠이 쓸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제는 뭘까요?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목적은 뭐였죠? 우리시 동부지역의 청소년 시설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라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정했네요. 자, 이제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조사하기에 앞서 청소년 시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겠어. 그래, 우리 시에 청소년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좋겠어. 자, 동부와 서부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부에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니까 동부 청소년 시설 상황을 조사하고 현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자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좋아. 청소년 시설은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게 어때? 우리가 조사하려는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은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자. 서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인터넷으로 조사하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설 이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알아보자. 좋은 생각이야. 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93쪽 아래에 나온 조사 방법 중 여기 빈칸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청소년 시설의 개념,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이 무엇이냐, 이런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책 같은 문헌 또는 인터넷에서 조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또 청소년 소설의 위치나 인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시설물 및 프로그램.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문 조사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은 인터넷 조사로 결정했네요. 자, 그리고 이용자의 청소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우리가 이런 만족도 같은 거 설문조사 많이 하죠. 그리고 이용자의 평가는 면담, 즉 인터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 계획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료 수집하고 분석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1번과 2번은 인터넷 조사로 동부 서부의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인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각각 자료의 출처를 잘 밝혔네요. 쓰기 윤리를 잘 지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분석한 내용을 볼게요. 분석. 우리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비슷한데, 자, 인구는 비슷한데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보다 청소년 시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자료 3번은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조사했네요. 자,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현장성을 강조했어요. 자, 프로그램이 알찬 건 좋은데 밴드 연습실은 예약한 지 이틀 뒤에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번엔 서부 지역은 어떨까요? 4번 인터넷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곳이 각각 특색에 맞게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잘 갖춰서 동부보다 시설의 수가 많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지역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동부 지역의 문제 상황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동부 지역은 청소년 시설의 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좋지만 청소년 인구수 대비 시설의 수가 부족해서 불편한 것 같아 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서부 지역은 시설의 수가 많아서 서부 지역의 청소년은 청소년 시설을 보다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5와 자료 6번 설문조사 자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나옵니다. 자, 청소년 시설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고 여기는 얼마나 만족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응답자 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가 있죠. 얼마나 응답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니까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청소년 시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반에 이르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보니까 만족한다는 의견이 어때요? 75%로 굉장히 높아요. 자, 이걸 분석해 봤을 때 동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높지만 인지도는 모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 비교적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7번 면담조사 자료네요.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평가를 볼게요. 자, 질문.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저렴한 비용,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흥미롭다. 자, 질문 2. 청소년 시설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시설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또 예약 대기자가 많아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분석해서 정리해보면 동부 지역 시설 이용자는 프로그램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용자 수에 비해서 시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쓰기 윤리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그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시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에 맞게 정리해보자. 먼저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기간과 대상 및 방법을 밝혀야 해. 우리가 조사한 것은 조사 내용에 해당하겠구나? 맞아.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면 좋겠어.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할지도 함께 고민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하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요. 자,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면 좋겠다 매체 자료 활용하자고 했는데 매체 자료는 뭐 예를 들어 도표, 그림, 그래프 등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조사해보니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에 비해 청소년 시설 수가 부족한 것 같아. 동부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자는 개선 방안은 어떨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모르는 청소년도 많았어. 이용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동부 지역 청소년의 일부만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아. 홍보 정책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자.
홍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중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높이면 어때? 그럴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를 제시할 때는 출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방금 수진의 모둠의 대화에서 쓰기 윤리에 어긋나게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 어떤 친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쓰기 윤리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입니다. 뭐 저작권 준수하면서 출처 밝히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친구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먼저 서연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중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높여버려요? 자, 이거는 주작이죠. 조작하는 거예요. 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민호예요.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 인구를 제시할 때는 출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출처 밝혀야죠, 꼭. 자, 방금 전에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이 모둠이 실제로 개요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지 내용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개요를 같이 보고 빈칸에 그 오른쪽 줄에 보면은 왼쪽에 이제 글의 흐름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 오른쪽 줄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데 어떤 매체 자료를 그때그때 쓰는 게 적합할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조사 동기 및 목적, 기간과 대상 방법,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다, 뭐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한다, 뭐 조사 내용, 자, 조사한 내용이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자, 매체 자료 활용 계획, 자, 위치니까 위치는 지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이어서 동부와 서부의 청소년 시설 조사 및 비교가 있는데 각각 얘기하고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런 시설물 사진 같은 거 활동 사진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인지도, 이용 만족도, 이용자 평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 인지도 만족도 여러분 이런 거 신문 기사나 뭐 여러분들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인지도나 만족도 같은 거 원그래프로 조사한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또 이제 평가 의견을 정리한 표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겠죠. 이 평가 의견이라는 건 이제 한 명 한 명이 뭐 우리 뉴스 같은 거 봐도 기사 같은 거 봐도 뭐 어느 동에 사는 모 씨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는 의견을 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인터뷰해 가지고 나온 의견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선 방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아래 내용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내용 구성 단계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고서 쓰기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글 사문지 과제 있으니까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